함수와 방정식과 부등식과의 관계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정말 사실 저번 시간에 끝난 다음에 화장실에서 기침을 했는데 피가 나왔습니다. 피를 토하면서까지도 제가 말씀드렸었던 거 뭐예요?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함수와 방정식, 부등식의 유기적인 관계. 그 중에서도 방정식과 부등식을 뭘로 함수로 해석하는 그 느낌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 그거를 여러 번 설명한 여러분일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좌변과 우변의 그래프의 교점이라는 그 느낌이요. 한 번만 더 합시다. 한 번만. x에 대해서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 이퀄 0. 방정식을 풀라는 얘기인가 봐요. 6일은 6이네요. x 마이너스 6에 대해서 x 플러스 1 이퀄 0. 그죠? 수학에서 두 개를 곱해서 0이라는 것은 얘가 0이거나 x가 6이거나 또는 얘가 0이다. 따는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다. 그래서 이 6과 마이너스 1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다 같이 시작. 실근, 얘도 실근 이렇게 부른다. 근데 얘를 뭐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함수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함수 해석하는 방법은 좌변에다가 y를 붙이고 우변에다가 y를 붙이면 된다. 기억하시죠? 어떤 그래프와 요 그래프와 이걸 뭐라 그래요? 2차 함수의 그래프,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바로 좌변의 그래프입니다. 우변의 그래프의 교점을 얘기하는 건데, 우변의 그래프를 보니까 y = 0, 이거 뭐라 그랬어요? x축이네요. x축, 얘가 바로 우변의 그래프입니다. 얘의 교점의 x좌표, 이것이 바로 뭐라는 뜻이다? 실근이라는 뜻이다. 결국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6이 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변이 특별하게 0일 때는 우변의 그래프가 항상 x축이 되는 거니까, 우변의 그래프가 항상 x축이니까 앞으로 방정식을 함수로 해석할 때요, 우변이 0인 방정식, 가장 일반적인 방정식이잖아요. 그죠? 우변이 0일 때는 얘는 x축이 되는 거고 얘는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니까 결국 해석을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좌변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 그런데 x축과의 교점의 x좌표, x축과의 교점의 x좌표, 말 되게 길죠. 얘를 아주 짧게 단 3글자로 줄인 것을 하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래요. 한 번 정도는 들어봐죠. 이게 x절편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학생은 x축과의 교점이 x절편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교점의 x좌표를 얘기하는 게 x절편이야. 교점은 마이너스 1,0, 6,0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x절편은 x좌표만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 x절편이고 6이 x절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죠. 우변이 특히나 0일 때는 방정식을 함수로 해석할 때 일반적인 방법은 좌변에다 y를 붙이고 우변에다 y를 붙여서 좌변의 그래프와 우변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바로 방정식의 실근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죠. 특별히 우변이 0인 방정식은 뭐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좌변의 그래프의 x절편이 바로 실근이다. 그래서 x절편이 2개다 그 얘기는 실근이 2개다. x절편이 없다 그 얘기는 실근이 없다라는 얘기랑 일치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는 좌변의 그래프와 우변의 그래프와의 교점의 x좌표가 바로 실근이지만, 특별하게 우변이 0일 때는 좌변의 그래프의 x절편이 바로 실근이다라는 이야기죠. 이해되시잖아요. 그죠? 외우라는 게 아니라 당연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제 1번부터 또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2차 함수 y =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 이거 뭐라 그런다고 요걸 x절편. x절편을 구하시오. 이런 얘기. x절편이라는 것은 우변이 0으로 만들었을 때 방정식의 실근이니까 결국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퀄 0를 풀어주면 여기에 두 근이 바로 x절편이라는 사실이죠. 3일은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인수분해가 될 때는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풀어주는 거죠. 따라서 x의 값은 얼마고요? 3 또는 마이너스 1. 그래서 답은 얼마야? 3 또는 마이너스 1이 바로 최종적인 답이다. 됐죠? 3과 마이너스 1이 답이다. 2번도 한번 볼까요? 얘의 실근을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을 이용해서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x에 대해서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퀄 0 이렇게 돼. 근데 좌변을 보면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이거를 5글자로 뭐라 그래요? 이거 완전 제곱식이죠. 무슨 제곱식이요? 완전 제곱식이지. 다른 말로 이게 무슨 근을 갖는 거야? 중근을 갖는 거죠. 다시. 이게 완전 제곱식이라고. 이게 바로 중근을 갖는 패턴이라고요. 이게 왜 중근이냐면 완전 제곱식이라는 게 이거잖아요. 이거 이퀄 제로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x-1 곱하기 x-1 이퀄 제로라서 x값을 얘기하면 1과 1이에요. 1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1과 1이라고. 그게 중복됐다 그래서 중근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와 같이
좌변이 완전 제곱식이고 우변이 0일 때는 좌변이 완전 제곱식이고 우변이 0일 때는 좌변의 그래프를 그리는 데 있어서 근이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다른 말로 x절편이 두 개가 나오는데 그 x절편 두 개가 다 뭐라는 얘기야? 1과 1이라는 얘기니까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현실상 맞지 않잖아요.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인데 어떻게 이렇게 따로 떨어질 수가 있니? 결국 이 점과 이 점은 같은 점이 될 것이고 이 중간 가정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래프가 생김새가 어떻게 되냐면 얘를 이쪽으로 붙이면 V자 모양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뾰족한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 보이면 V자가 아니라 이렇게 U자 모양으로 이렇게 다른 말로 X축에 뭐 하게 되는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이런 모양을 갖는다는 것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 이렇게 기억합시다. 중근을 갖는다라는 것은 x절편이 하나밖에 안 생기므로 왜 그러냐면 실근은 두 개지만 교점은 1 하나밖에 안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중근을 갖는 중근의 x절편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냥 지나는 x절편이라면 그냥 지나는 x절편이 아닌 중근의 x절편이라는 것은 이렇게 접하는 x절편에 해당된다라고 해석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뭐 1과 2를 근으로 갖는다 이랬을 때는 x절편이 그냥 이렇게 통과하는 x절편, 이렇게 통과하는 x절편이잖아요. 그럴 때는 1차의 x절편을 갖는 거고 이렇게 접하는 x절편이잖아요. 지금 여기는 접하는 x절편이잖아. 그럴 때는 1을 2차로 만들어서 2차의 x절편을 갖는다. 따라서 이런 함수의 그래프는 x-1과 x-1을 각각 1차 형태로 인수로 가질 테니까 y = x-1, x-2 형태의 함수의 그래프라면 이런 함수의 그래프는 x-1에서 접하는 거니까 접할 때는 2차의 x절편을 갖는 거고 다른 말로 x-1을 제곱한 2차의 x-1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 모습이 바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물론 얘도 뭐 평행이동이라는 거 이제 2학기 때 2학기가 아니죠. 지금 1학기지 1학기 후반부에 공부하게 될 평행이동이라는 걸 이용해서도 얘 생김새가 접한다는 걸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근의 개수로서 설명을 해보자면 이렇게 근의 개수가 두 개나 나왔다. 교점의 개수라고 얘기합시다.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나왔다. 이럴 때는 각각이 1차 x절편, 1차 x절편이지만 이렇게 접할 때는 2차의 x절편을 갖는다. 그러니까 2차의 인수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느낌이 바로 완전 제곱식을 가질 때의 느낌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기억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완전 제곱식, 중근, 그 다음에 접한다 이 얘기. 완전 제곱식이라는 것은 2차의 x절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이라는 이 말, 그 다음에 중근을 갖는다 이 말, 접한다라는 말은 모두 다 같은 말이라는 거죠. 이 중근은 어디서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이거는 방정식에서 해석할 수 있는 용어고 접한다라는 것은 함수에서 해석할 수 있는 용어고 완전 제곱식은 그 식 자체의 생김새를 의미하게 된다. 결국은 완전 제곱식이란 말과 중근이란 말과 접한다는 말 모두 다 같은 말이 된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원하는 이야기는 뭘까요? 이 방정식을 함수로 한번 해석해보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이 함수의 그래프와 이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이 하나밖에 안 생기는데 그 하나가 중근 형태로 접하는 모습으로 생긴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그래프를 하나 그려주시고 y =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그래프라면 우변의 그래프는 뭐예요? x축 이렇게 된다면 이 교점의 x좌표가 하나 1 하나밖에 나타나지 못한다. 그리고 이게 하나 나타나는데 얘는 접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거를 방정식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시작. 중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예, 여기까지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유제 1번도 한번 가볼까요? 2차 함수 여기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를 오! x축과의 교점의 x좌표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x절편이라 그런다 그랬고 x절편을 구한다는 얘기는 그렇지 우변이 0일 때의 실근을 구하는 거니까 x의 제곱 플러스 2x-1 = 0의 실근을 구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됐어요? 이거 구하라는 얘기.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셔도 무방합니다. 해석하는 방법은 무진장 많은데요. x축과의 교점을 하라 그랬으니까 교점을 구할 때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겠구나. 같은 말이긴 하지만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x축과의 교점을 구하라? x축과 연립방정식을 풀라는 얘기네. 뭐랑? y = x의 제곱 플러스 2x-1과 x축과 연립방정식을 풀어야지 교점이 나오겠죠. 왜? 아까도 얘기했었잖아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연립방정식을 푸는 목적은 교점의 x좌표 구하라고 하는 거. x축과 교점을 구하려면 당연히 x축과 연립방정식을 풀라는 얘기고 근데 x축을 수학적인 식으로 y = 0라 그런다고 저번 시간에 배웠으니까 두 개를 연립방정식 풀라는 얘기고 이럴 때 무슨 법? 등치법을 이용하자면 얘 = 0가 되는 거니까 결국 이런
2차 방정식을 풀라는 얘기랑 마찬가지다. 이렇게 계속 해석을 여러분이 나름대로 할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함수의 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좀 원활하게 되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얼마나 편해지는지 몰라. 이거 실근 구하래요. 해봅시다.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하면 되겠지만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뭐 이용해야 돼요? 그래 공식 이용해야죠. x는 a분의 왜? 짝수 공식 이용하면 되니까 b' 얼마예요? 1. a분의 안 써도 되죠. 1이니까. 마이너스 b' 이거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b'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처리. 됐어요? 마이너스 ac. 1 플러스 1이 얼마예요? 2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따라서 이것이 바로 뭐다? 교점의 x좌표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니까 얘는 최고 차이 계수가 플러스인 양수인 2차 함수고 얘가 바로 x절편, 얘가 x절편인데 그 x절편 하나가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가 더 작은 x절편, 큰 x절편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가 큰 x절편이라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나온다는 걸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해석만 잘 알고 계시면 된다. 유제 2번도 한번 보실까요? 2차 방정식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제로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 x 이퀄 1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이 2차 방식의 두 실근이 알파 베타래. ax에 대해서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제로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인데 지금 뭐를 주어졌냐면 이걸 주어졌어. y 이퀄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이 좌변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그럼 결국 알파 베타는 뭐야? 좌변의 그래프 그렸으니까 함수로 해석하라는 얘기거든. 우변의 그래프는 뭐야? x축이잖아요. 이 x축과 이게 우변의 그래프, 좌변의 그래프 이거와 교점의 x좌표. 물론 우아하게 x절편 그래도 되겠지만 걔가 실근 알파 베타군요.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군요. 해석돼요? 다시. 이거 해석해야 되는데 정말. 암기하시면 안 돼요, 이거. 다시. 2차 방정식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2차 방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인 거에서 시작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함수 얘기가 나왔다는 건 무슨 말이야? 이거를 함수 해석하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좌변에다가 y를 붙이고 우변에다가 y를 붙였더니 y 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이 그래프, 좌변의 그래프.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노란색 그래프는 좌변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우변의 그래프는 뭐가 되는 거고요? 이 x축이 되는 거고요. 이거의 교점의 x좌표가 바로 실근이라 그런다 그랬으니까 교점 x, 여기가 바로 알파고 여기가 바로 베타라는 뜻이군요. 각각의 좌표가 바로 알파와 베타라는 뜻이군요. 이때 뭘 구하라 그랬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는 건데 알 수 없죠. 알파가 얼마야? 모르죠. 답은 모른다가 답이. 왜? 이거 못 풀잖아요.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막 길이 막 재봐요. 이게 몇 센치인지? 불가능하다. 이게 아니라고. 베타를 구하라. 못 구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라 그랬어. 얘는 할 수 있나? 할 수 있어요. 알파 구하라 그러면 답은 못 구한다. 베타 구하라 그래도 답은 못 구한다. 하지만 알파 플러스 베타는 구할 수 있다. 왜 그렇게 해요? 그렇죠.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라 그랬어? x 이퀄 1에 대해서 대칭이라 그랬거든.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라 그랬거든요. 여기에서 대칭이라는 얘기는 이 거리와 이 거리가 뭐하다는 얘기예요? 같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알파와 베타의 중점이 1이라는 얘기고 중점 구할 때는 이 두 개의 평균, 두 개 더한 다음에 반으로 쪼개면 되거든. 그러니까 결국 알파, 베타의 중점의 좌표가 1이라는 얘기는 알파, 베타를 더해서 반으로 쪼갠 것이 1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분자는 대각선으로 곱한 것과 같으니까 답은 2입니다.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이 중점 개념도 사실상 언제 배우는 거니까 수학 1 마지막에 아직 배운 개념은 아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잘 못하는 친구는 이런 느낌도 괜찮아. x 이퀄 1에 대해서 대칭성이라 그러면 이런 느낌도 괜찮지. 예를 들어서 이 길이를 별이라 그러고 이 길이를 별이라 그러면 이 길이가 서로 똑같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 그런다 그랬는데 알파, 베타라고 놓지 않고 이렇게 놔도 돼. 1에서 별만큼 뺀 게 2점의 좌표. 1 마이너스 별 이렇게 쓸 수 있고 2점의 좌표는 1에서 별만큼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1 플러스 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거든. 근데 얘가 뭐라 그런다 그랬고 알파, 얘가 뭐라 그런다 그랬고 베타라 그런다 그랬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라는 얘기는 얘랑 얘는 못 구하지만 왜? 별을 모르니까 못 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지만 더한 합은 구할 수 있다는 것이 1 마이너스 별과 1 플러스 별을 더하라는 얘기니까 별 마이너스 별은 사라지고 1과 1을 더하니까 이렇게도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중점 개념을 아시는 분은 처음처럼 생각하시면 되고 중점 개념 모르시는 분들은 이 길이를 모르지만 별 아니면 A 이렇게 놓는 친구들도 있고 A, B, C는 좀 그러니까 M이라고 놓는 친구들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죠? 그런데 1-별, 1 플러스 별이라고 놓는다면 두 개를 더한 값은 2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칭성을 이용해서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를 해석함으로써 답을 쓸 수 있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예제 2번도 우리 곧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2차 함수와 이 직선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라. 교점의 x좌표를 구하래.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립방식을 풀라는 얘기니까 그렇지, 등치법 생각하시면 되죠. 등치법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에 있는 x제곱과 여기에 있는 x 플러스 2를 같다라고 놓고 풀면 되잖아요. 우리 저번 시간에 맨 마지막에 했었던 이야기 기억나세요? 그 얘기죠. 방정식을 풀 때는 푸는 방법은 단 한 가지지만 이거 풀 때 우쭈 다 넘기잖아요. x에 대해서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퀄 제로라고 놓고 x 마이너스 2라고 놓고 x 플러스 1이라고 놓고 이퀄 제로라고 한 다음에 각각을 0으로 만드는 x 값이니까 2 또는 시작 x는 마이너스 1, 그래서 2와 마이너스 1이 실근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만 함수로 해석할 때는 해석하는 방법이 너무나 많다 그랬지. 어떻게 해석해도 되고 y = x제곱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의 그래프와 y = 제로라는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는 2와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해석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서 이항되지 않은 상태에서 y = x제곱의 그래프와 y = x 플러스 2라는 직선의 그래프의 교점은 y = x제곱과 y = x 플러스 2라는 교점의 직선의 교점의 x좌표가 하나는 마이너스 1, 하나는 2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함수 해석할 때는 이거지만 얘를 함수 해석할 때는 그게 아니죠. y =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의 그래프와 y = 제로라는 x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2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할 수 있는 그래프는 여러 가지라는 거지.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겠지만 x제곱은 여기다 갖다 놓고 예를 들어서 2x제곱이라 놓고 여기는 x제곱 이렇게 시작하셔도 된다. 선생님 무슨 말입니까? 잠깐 뿅 가보고요. 얘랑 똑같은 표현이 2x제곱 이퀄 x에 대해서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이렇게 논다 그래도 얘를 이항하고 나면 얘랑 똑같은 거니까. 그쵸? 아니 선생님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y = 2x제곱의 그래프와 y = 2x제곱의 그래프와 2x제곱의 그래프와 선생님 우변의 그래프는 y =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의 그래프 y =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라는 그래프, 이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2라는 뜻이겠군요 라고 해석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정식 하나의 방정식은 이항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방정식 하나를 가지고 함수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된 거예요. 풀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답은 마이너스 1과 2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문제. 2차 방정식 얘의 실근을 이거 완전 제곱식이라는 느낌 또 들죠. 이거 처음이라서 좀 안 들 수 있는데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은 반의 제곱도 생각날 거고 그죠. 이거 완전 제곱식 맞아요. 완전 제곱식이니까 무슨 근을 갖는 거예요? 중근을 갖는 거죠. 그죠? 중근을 갖는 거죠. 얘 실근을 2차 함수 y = 제곱의 그래프와 y = 4x-4를 이용해서 좌표 평면이 나타내요. 오! 되게 재밌는 문제네. 원래 이거는 이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퀄 제로는 원래는 방정식으로 해석했을 때 x 마이너스 2의 전체의 제곱 이퀄 제로라서 따라서 x는 2인데 얘는 뭐 하는 거야? 중근이니까 몇 차 x절편이야? 2차 x절편, 따라 말로 접하는 x절편이거든. 따라서 얘를 함수로 해석할 때는 딱 보세요. y =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와 y = 0과 2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하나밖에 안 난다는 것은 두 그래프가 뭐 한다? 다 같이 시작. 접한다라는 얘기고요. 잘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그려야지. 얘를 가지고 해석할 때는 y = x제곱 마이너스 4x 한번 써볼까요? y =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의 그래프와 뭐와 y = 제로라는 무슨 축? x축과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접한다는 얘기고 그 접하는 교점의 x좌표가 2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얘를 해석하는 방법이었지만 아니 이걸 가지고 뭐 해도 된다고? 무궁무진하다니까. 왜 뭐 할 수 있으니까? 이항할 수 있으니까. 얘를 이 상태로 해석하지 않고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x의 제곱 이퀄 4x 마이너스 4로 해석해야 되죠. 왜? 얘네들만 넘긴 거야. 우변으로. 싹 넘기고 싹 넘기고. 그래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보세요. 좌변의 그래프는 뭐가 생기고 y = x제곱의 그래프가 생기잖아요.
우변의 그래프는 뭐가 생겨요? y = 4x-4라는 직선의 그래프가 생기는 거니까 이 상태로 해석하는 방법은 y = x제곱의 그래프와 y = 4x-4가 중구를 간다는 얘기. 시작. 접한다. 기울기가 4인 와우. 기울기가 4인 이 직선과 이 곡선이 한 점에서 접한다는 얘기고, 이 접점, 다른 말로 교점의 x좌표는 아까랑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는 뜻? 2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직선과 포물선이 2차 함수 포물선이 접하는 거고, 이렇게 해석할 때는 직선과 아니지 2차 함수 포물선과 x축이 접한다라고. 아무튼 어떤 방법대로 휘황찬란하게 이항을 해서 해석을 한다 그래도 접하는 그 느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중군을 갖는다, 접한다, 완전 제곱식이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같은 뜻이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유제에서 한 번 더 보실까요? 2차 함수 y = x의 제곱 플러스 x와 직선 이거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것도 이항을 어떻게 한 거야? 이거를 좌변의 그래프, 이거를 우변의 그래프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좌변의 그래프는 뭐가 되는 거예요? x의 제곱 플러스 x. 우변의 그래프는 3x 플러스 2가 된 거지. 이거를 함수 해석한 게 이거잖아요. y = x의 제곱 플러스 x의 그래프와 y = 3x 플러스 2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결국 이 방정식을 풀어라.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인 거지. 함수 문제를 뭘로 푼 거야? 방정식으로 해석해서 풀겠다라는 거니까, 그죠? 그거 푸는 방법은 다 우변을 0으로 만들면 되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 제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근의 공식을 써야죠. 짝수 공식 b' 마이너스 1이니까요. x는 a분의 a가 1이니까 쓸 필요 없습니다.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죠. 돼요? 마이너스 ac. 그러면 이거 얼마예요? 플러스 3이 돼버리니까 결국 교점 x좌표가 뭐라는 얘기야? 1 마이너스 루트 3과 1 플러스 루트 3이라는 얘기고요. 걔를 굳이 써보자면 그렇지, 함수 해석해보면 y = x의 제곱 플러스 x의 그래프와 이거 연습 많이 하세요 여러분. y = 3x 플러스 2의 그래프에 그렇지, 너무 잘하고 있어요. 교점의 x좌표 하나는 1 마이너스 루트 3이고 하나는 1 플러스 루트 3입니다. 이렇게 함수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 재밌어요? 재밌어요? 재밌어 해야 될 텐데. 재밌잖아요. 드디어 함수도 공부하게 되고 얼마나 좋아요. 다음 유제 4번 2차 방정식 x의 제곱 a 플러스 1에 대해서 x 플러스 b = 제로의 두 근은 마이너스 1과 2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a, b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a, b를 먼저 구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여기를 쓸 수 있으니까. 그치? a와 b를 구하려면 이거 뭐 하면 돼요? 근각에서의 관계죠. 왜? 2차 방식이 나오고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2차 방식이 나오고 두 근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거의 100%예요. 옛날에는 제가 99.93%라 그랬는데 그냥 100%라 그러겠습니다. 2차 방식이 주어지고 두 근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무조건 근각에서의 관계다. 고3 때까지. 2차 방식이 주어지고 두 근에 주어지면 근각에서의 관계다. 근각에서의 관계는 합과 곱을 개수만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고 보시다시피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2인데 얘네들을 개수만 가지고 구할 수 있다고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시면 되고 가로 벗긴 거예요. a분의 c가 바로 두 근의 곱이니까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일단 a, b의 값은 나오네. a 얼마예요? 0 이렇게 쓰시면 되고. 됐죠? b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 이렇게 쓰시면 되니까 자 이제 2차 함수의 그래프 처음부터 다시 쓸게. y = x의 제곱 a는 0이니까 안 쓰시면 되고요. b는 마이너스니까 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y = 얼마와 시작 마이너스 x가 두 점 a와 b에 만날 때 두 점 a와 b에서 만날 때 이 a, b 얘가 그러면 얘가 바로 교점이잖아요. 교점의 x좌표 이게 바로 뭐야? 실근이지. 의 합을 구하라. 두 실근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네요. 다시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겁니다. 또 이 직선의 그래프는 이겁니다. 얘가 두 점에서 AB에서 만날 때 그랬으니까 AB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얘가 바로 교점입니다. 왜? 만나는 점이 교점이니까. 그런데 그 교점의 X좌표, 교점의 X좌표를 방정식으로 해석하면 뭐라고? 두 글자 시작. 실근의 합을 구하라. 결국 이 두 개를 연립방식을 풀었을 때 실근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니까요. 이렇게 놓으면 되겠네요. 좌변은 X의 제곱 마이너스 이게 좌변의 그래프, 우변은 마이너스 X 이게 우변의 그래프라면 이거를 등호로 연결한 이 방정식의 두 실근의 합. 다른 말로 여기서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라. 이런 문제나 마찬가지다. 모든 실근의 합 구하라 그러면 얘를 직접 풀어야 돼요? 아니면 근각에서 관계도 가능해요? 근각에서 관계도 가능하죠.
이것만 살짝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물론 이거 인수분해 되니까 인수분해 하셔도 되겠지만 어차피 두 근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두 근의 합만 구하라 그랬으니까 굳이 인수분해 하지 말고 근각계사 관계 공부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답은 뭐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렇지, 마이너스 1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된다. 돼요? 재밌어요. 여기까지가 유제 4번이었다. 그러니까 첫 시간에 제가 그렇게, 저번 시간에 그 한 30분 이후부터인가요? 제가 아주 막 힘들어서 설명했었던 거, 그거 가지고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 거. 여기는 그래프가 주어졌었던 문제였구나. 이게 지금 지금 조금 전에 뭘 풀었죠? 이거 풀었던 거 맞습니까? 맞죠? 예, 뭐 그래프가 주어지던 다 똑같은 이야기니까. 자, 그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보시니까 예제 3번은 선생님 설명 안 하고 그냥 가나? 설명 안 해도 이미 다 설명했어요. 저번 시간에 다 설명했어요. 2차 함수 y =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의 그래프와 x축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얘와 x축이, 그러면 여러분 방정식으로 빨리 해석해봐. 이 함수 얘기를. 이걸 좌변의 그래프, 얘를 우변의 그래프로 해석해보세요. 좌변의 그래프가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잖아요. 우변의 그래프는 뭐예요? x축이잖아요. 이렇게 쓸 수 있죠, 이제. 그래, 여러분 돼요, 이제. 이거를 등호로 연결되면 얘는 뭐고? 방정식. 이거는 뭐야? 함수. 얘를 다시 함수 해석하면 y =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 그래프와 y = 0, 다른 말로 x축과의 교점, 이렇게 해석하는 거니까 결국 여기 보이는 함수라는 이 문장을 방정식으로 해석해보면 이 방정식의 뭐가? 실근이 바로 함수에서의 시작 교점에 해당될 것이다, 이런 얘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럴 조건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해석해보면 교점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조건을 구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교점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조건을 구하라는 얘기는 교점이 실근이니까 시작 실근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조건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실근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조건을 구하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시작 애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조건을 구하라, 이런 얘기죠. 아이고야, 너무 잘한다. 선생님, 이 2차 방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조건을 구하라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이 2차 방식 어디서 나왔습니까? 함수를 방정식으로 되돌린 거죠. 얘는 좌변의 그래프, 얘는 우변의 그래프. 좌변의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우변의 그래프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등호로 연결하면 얘는 방정식, 함수 해석하면 다시 이거. 그런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다른 말로 교점이 두 개여야 된다. 다른 말로 실근이 두 개여야 된다. 그 얘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 얘기를 저번 시간에 공부했다시 2차 방식에 뭐라고 부르며? 그네 판별, 구별이 아니라 판별이라고 부르며 뭘로 만들 수 있다? 판별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판별식을 이용하려면 개수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실수라는 조건도 들어있죠.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분석이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게 실력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게 실력이야. 잘하고 있어요. 끝났네, 그러면. 판별식을 구해서 뭐 해버리면 되니까 0보다 크면 바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갈 조건이 돼버리죠. 그 이유도 설명할 줄 알아야죠. 뭐에서? 근해 공식에서 나오죠. 되죠? 양수를 한 번 더 하고 한 번 빼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했었어요. 그죠? 다 해석할 줄 알아요. 그럼 판별식 만듭시다.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이용해도 되지만 짝수 공식 B'제곱 마이너스 AC를 이용해도 되겠네요. B' 1이니까 B'제곱 마이너스 AC 해버리면 이렇게 나오고, 결국 1 마이너스 K라는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된다. K의 범위 구하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K를 살짝 이항시키면 K는 1보다 작다가 나오죠. 따라서 최종적인 답은 K는 1보다 작다로 마무리 지어주시면 바로 1번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2번은 한 점에서 만난다 그랬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접한다.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접한다라는 얘기다. 그 얘기는 접한다라는 얘기는 근으로 해석했을 때 뭐가 된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중근이 된다 그랬으니까. 중근을 갈 조건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판별식이 0보다 큰 게 아니라 판별식이 0이어야 된다. 이게 바로 중근을 갈 조건이니까. 결국 여기에서 K 값을 구하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럼 K만 살짝 넘기면 1 나오잖아요. 따라서 2번의 답은 시작 K = 1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가 있고. 그 다음 보세요. 만나지 않는다. 해석 교점이 없다. 또 해석 실근이 없다. 왜? 교점이 실근이라 그랬으니까. 다시 처음부터 만나지 않는다. 뭐라고 해석한다고? 교점이 없다. 여러분들 다 이 과정을 거쳐야 돼. 제발 이러지 말라고요. 만나지 않는다. 판별식 0보다 작다. 만나지 않는다. 판별식 0보다 작다. 이거는 암기라는 거지. 그러지 말고 이 과정을 얘기하라고. 만나지 않는다? 교점이 없다는 얘기네. 실근이 없다는 얘기네. 실근을 없다는 얘기는, 실근 없다는 얘기는 허근을 갖는다는 얘기네. 허근 가질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걸로 알고 있네. 그 이유도 설명할 수 있네.까지 가는 거지. 돼요? 그래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정말 만점 수준이 아니라 막 유치해서 막 시험 공부 안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공부하시면 정말 그래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과 가세요. 이과 가가지고 아무리 그 수학이 그래도 자기 목표에 따라 가야지. 수학 잘한다고 또 이과 가고 그러면 안 돼요. 또 제가 또 괜한 말을 했다. 수학 잘한다고 이과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또 수학 못한다고 문과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저는 진짜 솔직하게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고1이니까 그렇지. 여러분 지금 17살인가요? 만으로는 15에서 16살, 태어난 지 15년 조금 지났거든요, 여러분. 아니면 16년 조금 지난 상황에서 문과와 이과를 구분한다라는 거는 저는 정말 되게 가혹하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저는 이제 조금 있으면 나이가 꽤 많아져요. 인생에 이제 거의 이제 이제 막 그 중반기를 지나고 막 그래야 돼요. 그래도 아직 인생을 모르겠는데, 그래도 아직 정승재라는 나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되게 철학적인 얘기네요. 근데 여러분한테 지금 15년, 16년 산 여러분한테 인생, 문과의 인생을 살래, 이과의 인생을 살래 결정하라는 거는 정말 가혹해요. 정말 가혹해. 저희 때는 그렇게 가혹하지 않았어요. 왜? 저희 때는 어땠게요? 웬만한 게 아니면 남자는 이과, 여자는 문과라는 공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대부분 이과 가고, 특별하게 뭐 좀 이렇게 자기 집안이 막 법 쪽에 뭐 있고 막 이런 애들은 막 문과고 막 이런 특별한 애들이 아니면 거의 남자는 이과, 대부분은 다 남자는 이과였고, 또 뭐 정해져 있는 게 남자는 독일어, 여자는 불어, 뭐 이런 게 우리 때는 막 그런 게 있어요. 지금은 막 일본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막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단다.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이것만 하지 말라고. 그 수학을 가지고 수학이 무섭다고 문과 가고 수학이 쉽다고 이과 가고 이런 걸 하지 말고, 여러분의 성향을 봐서 여러분이 뭐 하고 싶은지를 보셔서, 좀 가혹한 얘기긴 해요. 그래도 뭐를 할지 지금 직업을 선택할 수는 없겠지만, 대단히 막연하겠지만 여러분의 성향,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과 인생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문과 인생을 살아온 그런 선생님들과 저는 이과 인생을 살아온 저와 둘이 대화하면 대단히 어긋나요. 그러니까 되게 사고방식이 독특하다라고 서로가 생각해요. 그 정도로 이과 문과 선택은 대단히 중요한 거고, 여러분 인생에서 아주 큰 그 비중을 차지한 거나 마찬가지거든. 점수에 따라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생각해봐서 내가 어떤 일을 되게 좋아했지를 한번 생각해봐서, 제가 좋아하는 일 쪽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게 잘할 수 있을 건지 생각해서 결정을 해야죠. 적성에 따라서 결정해야지 점수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안 되고, 이러와 같은 방법대로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대로 하시면, 혹시나 수학이 무서워서 이과를 안 가려는 학생들은 안심하시고 이과를 선택하셔도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런 말씀 여러분 적성에 따라서 결정해야 된다는 말씀까지도 드려봤고요. 5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유제 5번 바로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차함수 y = x의 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k의 그래프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도록 이제 되잖아. 이거 뭐야? 좌변의 그래프, 얘는 우변의 그래프. 한 점에서 만난다, 해석. 접한다, 해석. 중근을 갖는다. 그죠? 이제 해석 다 되죠? 실수 k값을 구하라. 그 얘기는 방정식으로 먼저 해석해야 되니까 좌변의 식 먼저 쓰시고요. 그 다음에 우변의 식은 x축이니까 0이라고 쓰시면 되고, 얘가 무슨 근을 가질 조건? 중근을 가질 조건을 써주시면 되죠. 중근을 가질 조건은 뭐예요? 판별식이 0이어야 된다.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 b에 대해서 제곱 마이너스 4a1ck. 그래서 얘를 풀어줬을 때 k값을 구하라, 이런 뜻이죠. 공통인수 k가 들어있으니까요. k-4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고요. 따라서 k값은 뭐 또는 뭐 0 또는 4가 나온다. 이거 바로 실수 k의 값입니다. 되죠? 유제 6번이요. 이차함수 y = x의 제곱 플러스 2배에 대해서, 이거 되게 복잡하네. 얘가 x축과 만나도록, 야 이번에는 아주 처음 보는 조건이 나는데, 만나도록은 뭐야? 선생님 이차함수의 그래프랑 x축이랑 만나야 된대요. 여러분 이렇게 만나는 걸 뭐라 그래요? 시작. 교점이 두 개, 다른 말로 실근으로 얘기하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선생님 이렇게도 만날 수 있잖아요. 이건 뭐야? 교점이 한 개, 다른 말로 중근, 다른 말로 판별식인 0. 이거는 판별식인 0보다 크다. 이건 판별식 0이라면 이거는 뭐야? x축이랑 얘랑 안 만나는 거니까 얘는 만나지 않는다. 다시 실근으로 따지면 여기는 교점으로 따지면 교점이 몇 개? 두 개. 이런 경우는 교점이 몇 개? 한 개. 이런 경우는 교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실근으로 얘기하면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얘는 서로 같은 두 실근 또는 중근, 얘는 허근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뭐 할 조건을 구하라는 얘기랑 마찬가지야. 만나도록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만나도록은 뭘까? 얘예요, 얘예요, 얘예요. 이 두 개죠, 이 두 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것이다. 판별식이 0이면 한 점에서 만날 것이다. 다른 말로 접할 것이다. 아, 결국 만날 조건이라는 것은 만나지 말라라는 얘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결국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죠. 됐어요? 그리고 얘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도 있겠지. 만나도록 교점이 존재하도록. 그쵸? 교점이 존재하도록 이런 얘기지. 근데 교점을 다른 말로 뭐라고 고칠 수 있다고? 실근을 갖도록 이렇게 돼요? 근데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잖아. 판별식 첫 시간. 실근을 갈 조건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허근을 갈 조건 판별식 0보다 작다. 그 이야기지. 실근을 가지라 그랬으니까. 그죠? 어떤 방법으로도 해석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만 해석하시면 되니까 이제 곧바로 답 쓸 수 있겠네. 4분의 D를 한번 이용해 볼까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4분의 D, B', 얘가 B'이니까요. B'의 제곱, K-1에 대해서 제곱, 마이너스 A1, C는 요거니까 전체 다 쓰셔야 되니까 가로를 반드시 씌워주셔야 돼요. K제곱 마이너스 3의 가로 씌운 거. 전개하면 여러분 이거 K제곱 사라지죠? 그런 느낌 들어요? 2창 없어져요. 1창이 보일 텐데 마이너스 2K고요. 여기는 플러스 1,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4가 돼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요거 살짝 이쪽으로 넘긴다라고 생각하시면 예쁠 것 같은데 마이너스 2K 넘어가면 플러스 2K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방정식이 돼버리는 거고. 따라서 양변을 2로 나누면 요렇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K 먼저 써주는 게 예쁘죠? K는 2보다 작거나 같다가 최종적인 답이 된다. 됐어요. 이게 바로 만날 조건에 해당되는 말이다. 자, 예제 4번으로 또 계속합니다. 2차 함수 y = x의 제곱 마이너스 x와 이번에는 x축이 아니네. 하지만 흥분할 필요 없네. 왜? 얘는 그냥 좌변의 그래프고 얘는 우변의 그래프니까 방정식으로 해석할 때는 똑같네. 좌변에다가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만 쓰시면 되고 우변에다가는 3x 플러스 k라고 써버리면 되니까 함수를 방정식으로 해석했더니 이러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아이고야.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해석. 교점이 두 개일 조건을 구하라. 또 해석. 실근이 두 개일 조건을, 교점이 실근이니까 실근이 두 개일 조건을 구하라. 또 다른 말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조건을 구하라. 결국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만족할 조건을 구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분필에 약한 게 아니고요. 저는 생각해보세요. 지금 몇 년째지 제가 거의 너무나 오래 강의를 많이 했어요. 저는 나이보다 좀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됐는데 거의 뭐 한 16년, 17년 정도 강의했거든. 그래서 전혀 이거 분필에 대해서는 그게 없는데 중국에서 날라온 그 미세먼지에 대해서 상당히 약하다는 걸 올해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불어닥치는 날 저는 잊을 수 없는 감기를 걸렸답니다. 정말 아주 심한 감기 걸려서 지금은 10% 남고 90%가 다 치료된 상황이에요. 딱 일주일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기침은 한 번 하면 계속 나와. 그래도 자주는 안 하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조금 있어 아주 정상적인 모습을 가질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처리해 주시면 되는데 판별식을 하려면 이 상태로 놓았을 때는 판별식을 하기가 좀 안타깝죠. 왜 그러냐면 우변이 0으로 돼 있어서 내림차순으로 돼 있어야지만 A, B, C를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좌변에다가 다 넘겨버리자 이런 얘기죠. 이렇게. 됐어요? 그럼 4분의 D를 이용하는 게 좋겠네. 이제 B' 안 쓰고 하자. 좀 우아하게 갑시다. B' 마이너스 2니까 B' 제곱 마이너스 AC, B'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처리하실 수 있죠. 돼요? 따라서 K는 뭐보다 크다 시작. 마이너스 4보다 크다라는 최종적인 결론이 나온다. 이런 얘기. 근데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한 점에서 만날다. 접할 조건. 아까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판별식 0보다 크다가 아니라 판별식은 0이다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럴 때는 K 값을 구할 수 있죠. 4를 살짝 넘겨버리면 되니까 K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3번 문제는 만나지 않을 조건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만나지 않을 조건이라는 거는 만나지 않는다. 또 해석하자. 시작. 교점이 없다. 또 해석하자. 교점을 실근으로. 시작. 실근이 없다. 계속하세요 여러분. 제가 하라는 대로 계속하세요. 익숙해지셔야 돼요. 저 지금 16년째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익숙해졌잖아요. 여러분 계속하셔야 된다고. 만나지 않는다. 그 얘기는 교점이 없다. 그 얘기는 실근이 없다. 그 얘기는 허근을 갖는다. 그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니까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 그죠? K는 뭐보다 작다? 마이너스 4보다 작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유제 7번이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접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을 구하라. 오! 그리면 이렇게 이렇게 이거죠. 그죠? 접하도록 하는. 근데 그림까지 그릴 필요는 없고 그냥 함수를 방정식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으니까 얘를 좌변의 그래프, 얘를 우변의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좌변의 그래프 뭐라고요? x의 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2고요. 우변의 그래프는요. x 마이너스 k라고요. 이거를 등으로 연결하면 방정식이 된 거고 얘가 접한다. 그 얘기는 중근을 갖는다 이런 얘기니까 얘가 중근을 가질 조건을 구하라. 다른 말로 판별식이 0일 조건을 구하라 라는 이야기야.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로 한쪽으로 다 넘기겠습니다. k제곱, x제곱, k-1에 대해서 x 이렇게 되고 넘어가면 k-2 이퀄 제로 이렇게 나오나요?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판별식은 b라는 것이 1창의 개수니까 k-1이네. k-1의 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c가 k-1이니까 가로 붙여야죠. 얘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2차 방정식이니까 천천히 갑시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k제곱이라는 2차항부터 보이기 시작해요. k제곱. 1차항은 여러분 여기서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6k 이렇게 나오나? 상수항은 여기 1이고요. 이렇게 하면 8이잖아요. 1 더하기 8을 3는 뭐라 그래요? 9 이렇게 얘기해요. 이퀄 제로. 됐죠? 따라서 얘는 k-3 이렇게 될 것이고 k-3의 전체 제곱 이퀄 제로니까 따라서 k값은 중근이네요. 하나밖에 안 나오네. 답은 3이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돼요? 이거 완전 제곱식이라는 느낌 오죠?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패턴이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유제 8번이요. 2차 함수 y 이퀄 x의 제곱 플러스 2k x의 제곱 플러스 2k 그 다음에 이거의 그래프와 y 이퀄 2x 플러스 k가 만나도록 하는 또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곧바로 해석합시다. 만나도록 한다. 다른 말로 교점이 생기도록 이렇게 쓸까? 생기도록 하는. 근데 교점을 항상 뭘로 바꿀 수 있다고? 요거는 함수 용어, 방정식 용어로 바꾸면 실근을 갖도록. 여기서부터는 뭘로 가면 된다고? 판별식으로. 실근을 갈 조건 시작. 판별식이 0보다 커 나갔다. 되죠? 여기까지 만들어져요. 따라서 이것도 판별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방정식으로 해석했다는 얘기니까 함수로 되어 있는 이 문제를 다시 반전식으로 환원시켜야 된다는 얘기고요. 얘를 좌변의 그래프, 얘를 우변의 그래프로 보시면 되는 거니까 x의 제곱 플러스 2k 이렇게 놔두시고 우변은 2x 플러스 k 이렇게 놔두시고 한쪽으로 넘기는 게 더 예쁘죠?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 이퀄 제로라고 정리하실 수 있다. 여기서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4분의 d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4분의 d. b' 제곱 마이너스 ac. b'이 마이너스 1입니다. 제곱 마이너스 ac 해버리면 k.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면 된다. 이쪽을 살짝 넘겨버리면 1은 그대로지만 k는 이쪽으로 넘어가죠. k 예쁘게 한번 써볼까? k는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1보다 작거나 같다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죠. 돼요? 여기까지가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이제 나머지는 하나 남았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가실 텐데 지금 다음 시간에 가기 전에 이 시간은 마무리 지을 때 요 이야기 하고 가겠습니다. 2차 함수의 생김새에 관련돼서 조금 더 여러분 지금 수능 예비 과정이기도 하니까 좀 아주 기초 부분부터 2차 함수의 생김새 그걸 알아야지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차 함수의 생김새부터 좀 차근차근 이야기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생김새부터 좀 가실 텐데요. 이 2차 함수의 생김새는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이라는 뭐 그런 느낌을 좀 또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들다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는 이 내용을 거의 암기식으로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y 이퀄 a에 대해서 x-p에 대해서 전체 제곱 플러스 q 해놓고 뭐 꼭지점의 좌표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p, q고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이게 왜 그러냐면 평행이동한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중학교 때 얘기했었던 얘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여러분 y 이퀄 ax 제곱이라고 이게 2차 함수 중에서 가장 간단한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식이 제일 짧죠. 식이 제일 짧으면 그 2차 함수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원이라는 것도 공부할 텐데 원은 제일 중요한 점이 중심이에요. 이과 학생들은 타원, 포물선, 쌍곡선 이런 것도 공부할 텐데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중심이라는 거야. 제일 중요한 요소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꼭지점이라는 거야. 나중에 여러분 유리함수, 무리함수를 공부할 텐데 유리함수에서, 분수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점근선의 교점이라는 거예요. 무리함수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시작점 이렇게.
시작하는 점, 이 점이 가장 중요한 점, 이렇게 가장 중요한 점, 크리티컬한 포인트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점이 있거든요. 3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3차 함수도 요 점, 이런 점들을 사람들은 이제 극점이라고 나중에 얘기하는데, 이런 점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2차 함수도 가장 중요한 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꼭지점이고요. 식이 제일 간단하다는 얘기는 그 가장 중요한 점이 꼭지점이 어디 있다는 얘기냐면 원점에 들어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y 콜 ax 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원점에 y 콜 ax 제곱의 그래프가 오도록 이렇게 생긴 그래프. 이게 바로 y 콜 ax 제곱의 그래프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a가 양수라 그러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a가 양수면 얘는 양수고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왜?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 잘 들어봐.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얘 양수니까 이 전체도 0보다 크거나 같죠. 그 얘기는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y라는 것이 어때요? 그 원점을 중심으로 위쪽은 y가 0보다 크고 아래쪽은 y가 0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x축을 기준으로 위쪽에서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패턴이니까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축 위쪽에 그래프가 그려진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y 콜 ax의 제곱의 그래프인데, 다른 말로 꼭지점은 항상 원점이 될 텐데 a가 음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a가 음수면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얘가 음수니까 우변 자체가 0보다 작거나 같겠죠.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 우변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y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고, y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x축 아래쪽에서만 그래프가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어떤 그래프가 될 수밖에 없어.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기본인 게 a가 양수면, 다른 말로 최고차의 계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면 위로 볼록이다 부터 시작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얘가 만약에 2x의 제곱의 그래프잖아요. 그러면 얘를 그대로 x축에 대해서 대칭한 것, 다른 말로 이 폭은 변화가 없이 대칭 이동만 한 것이 바로 뭐냐? 최고차의 계수의 절대값은 똑같은 y 콜 마이너스 2x 제곱의 그래프가 되고요. 혹시나 y 콜 3x 제곱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러면 얘도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될 텐데, 얘는 얘보다 절대값이 더 크잖아요. 이럴 때는 점점 좁혀진다. 이거 지금 중학교 3학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래프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들어가서 최대치수로 들어갈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3일 때는 이렇게 나오고 4일 때는 더 좁아지고 5일 때는 더 좁아진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때 y 콜 2분의 1처럼 점점 절대값이 작아지면 점점 벌어지는 이와 같은 그래프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그린 그래프는 다 어때요? 꼭지점이 다 어디에 있어요? 원점에 있잖아요. 이제부터 다음 시간부터 뭘 공부할 거냐? 꼭지점이 이동하는 거예요. 원점에 있지 않고 다른 점에 있을 때 이 그래프식은 상당히 지저분해지거든. 그럼으로써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이야기로 또 발전이 돼버리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차근차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 마지막과 이번 시간 내내 공부했었던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분과 적분, 특히 미분편에서 엄청나게 많이 다루는 파트니까, 함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완벽을 기해서 공부하시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혀 부끄럽지 않은 완벽한 정당성이 부여되는 그런 설명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